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과 관련해 개정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재임차 연장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인천시는 임차인과 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 조례안인데요.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일부 임차인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유재용 전 인천시 의원과 이승욱 한겨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인천시가 내놓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내용 이 중에 일단 주요 핵심 내용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좀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역사를 좀 알려드리면 앞서 인천시가 2021년 12월하고 2022년 2월에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최근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2020년 인천시가 개정했던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가 지금으로서는 효력이 있는 조례입니다. 근데 이 조례에서는 임차인이 이제 직접 장사하지 않고 재임차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임차인의 권한을 마치 이제 집처럼 자기 재산권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이것을 뭐 다른 사람에게 거래하고 사고 파는 행위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는 건데 이게 조례 적용 시점도 이미 지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모든 양도양수 임차인권에 대한 양도양수 재임차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불법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된 것은 이 과정에서 이제 이거를 지금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우니 또 전차인의 문제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여러 상점을 가진 임차인이 조례에 따라서 이제 임차권을 뭐 임차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걸 내놓게 된다면 전차 계약을 통해서 장사를 하던 전차인들은 붕 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임차인과 전차인이 합의를 해서 만약 합의가 된다면 임차인이 자신의 상가를 이제 그 전차인에게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그 전차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제 그 운영을 전차인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전차인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인천시에 있는 지하도상가에는 공실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실을 그 합의가 안 된 전차인분들끼리 이제 지명 경쟁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용 기간이 5년인데 1회에 걸쳐서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이 적용되는 시점이 이제 6월 30일까지 이제 전차인이 사용 수익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6월 30일 이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임차인은 지하상가를 빌려 쓰고 계신 분이고 전차인은 또 임차인들로부터 그 지하상가를 또 빌려 쓰고 계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임차인과 전차인이 합의가 안 되면 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에 많이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차인과 전차인이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도 이제 전차인들은 그러면은 자신을 운영할 수 있는 상가들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때 인천시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하도상가 공실을 이제 그걸 상대로 이제 전차인들끼리 합의가 안 된 전차인들끼리 지명 경쟁을 통해서 예.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전차인들 입장에서도 충분치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공실이 아무래도 대부분 좀 장사가 안 되는 곳 쪽에 이제 네. 몰려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 목 좋은 자리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합의가 안 돼서 이제 이곳으로 떠나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장사를 한 곳에서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은 그것을 아무리 공지를 하더라도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문을 닫았나 이렇게 손님들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차인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 좀 한계가 예. 전차인 보호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부분이다.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네. 임차인들은 이미 전대를 주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장사할 수 있는 의지나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로 전체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장사하던 전차인들이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장사가 안 되는 지역으로 내몰려서 거기서 장사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여기 들어올 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들여서 전차인들이 했을 텐데 이제
제가 전번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에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공동사업자를 내서 예. 전차인들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보완책,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조례에서 좀 못 담아낸 게 좀 부족한 점이라고 한 가지 더 좀 꼬집어 보겠습니다. 예, 예, 뭐 더불어서 여쭤보겠는데 사실 인천시 의회에서는 좀 뭔가 이거를 좀 임차인이나 그러니까 상인들의 시각에서 뭔가 해법을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뭐 제의 요구도 있어 결국엔 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 경과한 시간을 놓고 볼 때 지금 뭔가 더 나은 해법이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반쪽짜리이고 또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그 공직의 권한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악의적인 조례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전차인들은 어차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들은 예, 그동안 어쨌든 뭐 방송이나 신문에서 잘 보셨던 것처럼 수억 원의 비용 또 많게는 적게는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들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이 전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박수를 한 손으로 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양손이 쳤단 말이죠. 인천시가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방관하고 방치했던 인천시의 잘못을 어디까지 책임을 물 건지에 대한 그 책임이 정확하게 소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소명이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임차인들 니들 나쁘니까 나가 권리 포기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인천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전 이런 차원에서 이 지하상가 문제를 제가 처음에 예. 2014년도에 횡단보도 문제를 끄집어냈지만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지하상가 그 법인들 예. 임차인들 편에서 한번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말씀 좀 짧게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을 보고 임차인들이 덧붙여 요구하고 있는 어떤 불만들은 뭘까요? 일단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사용 수익 그러니까 양도 양수 전대 허용 잔여 기간을 이제 보장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 조례에 집어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들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예.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 특유를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대인들에 대한 건 다 끝났잖아요. 이 예. 조례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보장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예. 임차인 특유를 하나 만들어서 시장이 주재하는 하에 인천시장이 주재하는 하에 한 번 더 폭넓게 좀 해법을 좀 찾아보는 게 맞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이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잔여기관 보장과 공동사업자들은 이제 상인들로 좀 인정을 해달라.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공동사업자에 대한 예.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행 규칙으로 해서 보호해줄 수 있는 또 그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앞에 얘기한 사용 수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양도 양수 전대에 대한 예. 해법을 어떻게 풀냐에 따라서 들어줄 수 있다 없다가 판단하면 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상속 질병 또는 뭐 다른 도시로 이주할 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줄 수 있게끔 좀 해달라.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잘만 시행규칙으로 가다듬는다고 하면 특별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째 이유, 양도 양수 전대를 허용했던 부분을 없애면서 예. 그리고 임차인들한테 어떤 보장책을 해줄 수 있고 인천시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그게 임차인 특위를 통해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방법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그 관리 위탁 기간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할까요? 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갑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 위탁 기간이라는 게 각 지하도 상가는 이제 인천시 일단 소유잖아요. 근데 인천시가 만약에 인천시설공단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 지하도 상가 임차인들로 구성된 이제 법인이 있습니다. 네. 각 지하도 상가마다 그 법인에게 이제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관리 위탁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법인들은 이제 지하도 상가를 일부 이제 개보수를 하면서 이제 그 일을 근거로 해서 그 위탁 기간을 기부 체납 받는 방식으로 예. 이제 계속 연장을 해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조례에서는 이제 금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 법인들이 지금 개정안에 있는 내용은 앞서 이제 전차인이 임차인화 됐을 때 사용 기간은 5년인데 1회에 걸쳐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에 있는 관리위탁에 대한 내용은 이 관리위탁 기간 남은 관리위탁 기간 있지 네. 않습니까? 각 법인마다
이제 법인마다 갖고 있는 남은 관리 이탁 기간 동안만 이 지하도 상가를 이제 전차인이 임차인화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일단 뭐 전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임차인이 또 누군가에게 빌려준 행위를 이제 전대라고 지금 하는데 네네. 지금 이 점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이런 행위가? 예. 일단 지하도 상가 전체의 규모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 15개 장소에 있고 그다음에 총 개수는 3,474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예. 근데 2022년도에 그 1월 달에 낸 기준으로 보면은요. 전체 임차인들 직영하는 점포 수는 1,708곳, 예. 그다음에 전대는 1,756곳으로 나와 있고요. 예, 예. 공실은 10%. 근데 임차인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그 공실된 점포는 432개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가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기사 내용과 다른 것들을 보면 전대 하는 곳이 한 2,300개도 된다라고 좀 나와 있어가지고 예. 좀 더 정확한 자료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임차인들 요구사항은 사실 저 이수국 기자한테 물어보는 게 더 다양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뭐 방법 의견도 좀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취재에서 좀 이렇게 좀 체감하신 이야기들 또 좀 듣고 싶은데요. 뭐 가장 반발하는 예. 이유들은 인천시가 그동안 최근에 보도 자료도 한번 냈었는데요. 이제 뭐 지하도 상가 상인들과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입법 예고안도 보고 하면은 대책들이라는 게 유재용 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임차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요구 사항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가 지하도 상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 이 부분에서 사실상 같이 대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이번 조례안과 이번 입법 예고안 부분과 그리고 대책으로 발표한 것들이 그냥 인천시가 너네들이 정해서 우리들한테 통보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 쪽에서는 이번에 개정안이 좀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유정부 인천시가 면담을 신청해서 이제 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제 집단 항의에 나설 방침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님은 같은 입장인데요. 굉장히 악의적이고 공직의 폭력적 행위로 규정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같이 잘못했던 부분 인천시는 그 자기네들이 잘못했던 부분을 임대인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했다. 누구를? 전대인들을 보호했다. 라고 해서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뒷짐지고 있으면은요. 물론 임차인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억울한 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빠져나오고자 제3의 그 시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동안 조례 개정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되는 거라고 뭐 행안위에서도 있었고 감사원에서 있었고 국회에서도 대정문제 어마어마한 그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인천시가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부분 그래서 잘못돼 왔잖아요. 이거를 지금 거기서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만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인천시의 책임을 다 떠넘겨서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봐라? 저 같았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전대인을 뺀 임차인들 특위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인천시를 상대로 접근해 보고 싶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인천시가 그 전에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또 어떤 정치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중앙에 법을 바꿔서. 계속 그런 사탕 발림으로 지금 임대인들은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끌려가고 있었고. 근데 실제로 그 법이 인천시 의회에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법에서 그 판결을 받았잖아요. 잘못된 조례라고. 이거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우리 임대인들이 소송도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인천시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대인들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니까 임대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죠. 저는 기자님 얘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 입장에서 보면 또 정부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또 시가 좀 바로잡아야 될 선을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시각에서도 볼 수는 있는데 일단 그간에 용인했던 시의 책임을 상인들이 좀 묻고 있고 또 실효성 면에서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승훈 기자는 실효성 이야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세요? 실효성은 사실 예. 뭐 그동안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무효 판결 나온 부분들 이 부분들이 어쨌든 개정이 된 부분들이니까 조례에 대해서 뭐 어떤 가타부타 뭐 이런 얘기들 할 것들은 아닌데 사실 뭐 말씀을 방금 주셨는데 임차인분들이 이제 뭐 끌려가는 행위였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임차인분들도 그 과정에서 예. 이 조례 개정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치인이 호응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이 나섰기 때문에 이들이 끌려간 것인지 사실 둘 다 저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그 과정에 또 인천시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과거 조례를 잘못 만들었던 부분 그리고 네. 행안부에서 지적이 들어왔음에도 그걸 고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법이 개정됐는데 중간에 공유산법이 생겼는데도 이걸 고치지 않은 부분들은 확실히 인천시의 책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책임들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책임지려는 노력들은 사실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감사원에서 얘기한 것들은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크게 묻지는 않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책위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럼 인천시는 무엇을 책임지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감사원이나 행안부를 통해서 만약에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감사원이나 행안부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인천시가 먼저 우리가 이러했으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대책을 만들어 놓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 행안부나 감사원으로 가는 게 맞죠. 예. 근데 인천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대책을 예. 만들지 않는 인천시 정부가 잘못됐고 그런 대책 없이 조례를 개정을 하니까 예. 반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차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안부나 딴 데 가서 그 기웃기웃 거릴 게 아니라 이럴 때 인천시가 정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는 잘못했으니 이제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협치를 구성하든 시장 직속으로 만들든 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임차인 특위를 만들든 해서 이들을 구제해 줄 방법을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때가 됐다. 예, 다시 한번 예.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 입법 예고한 상황이라 이제 의회의 또 판단도 봐야 하는데 시의회에서는 어떤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까? 뭐 시에까지 뭐 여기가 이제 입법령이 막된 상황이라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는 건 아닌데 사실 인천시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 3월에 열리는 인천시에서는 예. 좀 이 조례를 입법 예고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바로 조례는 적용이 되는데 아까 6월 30일까지 예. 이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사용 수익 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6월 30일까지는 전차인분들로부터 이 신청을 받는다는 개념인데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적어도 강제 집행이나 그러니까 지금의 조례상에서 뭐 전차를 주는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렇다고 위법했다고 해서 6월 30일 이 신청 기간까지는 아무래도 강제 집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조례 개정 뒤에도 만약 계속 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자신이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차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6월 30일 이후에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인천시에서 검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유 전 의원님, 이게 비대위나 그 상인들 지금 그 뭔가 움직임도 지금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모습들입니까? 일단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비대위 쪽하고 접촉을 좀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접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억울한 사연들도 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담아서 인천시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이제 이번만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됐다고 또 개정할 수 있고 또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해서 임차인들이 수긍할 수 있고 전대인들이 수긍할 수 있고 인천시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찾는 게 옳다. 이렇게 짧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 골마온 문제고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더 예민합니다. 또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희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금 저희가 시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속 고민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